네, 안녕하세요. 네, 이때쯤 되면 이제 살짝 집중력이 떨어질 시간인데, 네, 그래서 아마 자바 언어 자체는 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예전에 그 자바 1.2에서 1.34 이렇게 넘어갈 때 게이츠 성님의 부르심을 받고, 네, 계속 이제 C샵과 닷넷을 오래 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클립스도 제대로 사용을 못 해보고, 그때 당시 이상한 커피 어쩌고저쩌고 하는 툴로 자바를 개발했던,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자바 전문가가 아닌데 자바 세션을 해야 되는 이상한 부담을 안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자바보다는 자바를 어떻게 하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플랫폼에 쓸 수 있는가, 그쪽에 얘기를 포커스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런 세션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사진을 찍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제가 오늘 발표 자료는 PDF로 만들어서 여기 GitHub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 화면만 찍으시면 돼요. 네. 잠시 포토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직원 2명이 나와서 이렇게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바를 어떻게 쓰느냐를 막 얘기를 해주는 동영상 링크도 제가 저기다가 마크다운으로 다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아마 오늘 제가 하는 이 세션의 장점은 짧은 시간 안에 한국어로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고요. 거기는 이제 영어로, 풀로 영어로 하는 좀 더 많은 내용의 세션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새로 4분이 오셨기 때문에 여기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네, 저는 회사에서는 지금 에반젤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 나온 기술들을 빨리빨리 전달하는 거, 다음에 또 새로운 사례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도그 푸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밥 먹기 정도가 되는데, 새로 나와서 버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서 고객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이걸 써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회사 외부에서는 또 다른 명칭이 밀덕이라고 많이 불러줍니다. 밀리터리 오타쿠의 약자죠. 그래서 검색하면 이런 게 먼저 나와요. 그리고 가끔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그 티셔츠를 쏘는 총입니다. 압축 공기로 티셔츠를 이렇게 놓고 빵 쏘면 코엑스 뒷자리까지 날아갑니다. 직사로 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곡사로 쏴야 됩니다. 가끔 왜 저한테 연락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KBS에서 명랑해전에 숨겨진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렇게 이런 거 게리기어에서 완벽한 시간 거예요. 그 영화에서 본 그 상태가.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이런 것들 가서 좀 잘난 척 해주고 하다 보니까 책이 나왔어요. IT하고 전쟁사를 묶은, IT인이라면 꼭 읽어야 되는 바로 그 책. 도와주세요. 아, 책 팔아서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공지영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가시는 길에 가까운 교보문고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 사람들은 재밌대요. 다들 이런 책이 있는지 몰라요. 그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했어요. 사티아 나델라가 보면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 얘기가 보면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나오면 이 얘기를 해요.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 이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단어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퍼스트, 윈도우 퍼스트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가 아니라도 되고요. 반드시 윈도우 서버가 아니라도 된다는 겁니다. 안드로이드라도 괜찮고 iOS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면 뭐든지,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건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 느끼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용산이 된 것 같아요. 얼마까지 알아보시고 오셨어요? 거의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다면 뭐든지 다 포팅해 주겠다라는 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윈도우즈 10의 최신 빌드에 보면 우분투 배시쉘이 들어간 거 보셨죠? 그렇죠. 실제로 써보면 GCC도 돌아가고 VI 에디터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지?
오히려 내부에 있던 MS 기술만 했던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껴요. 그리고 MS 기술만 했던 사람들은 내부에서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는 처지는 사람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본사 사람이 와서 발표한 슬라이드에 보면 이건 거의 막장이에요.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러브 리눅스, 마이크로소프트 러브 이클립스, 웰컴 레드햇, SQL 서브 러브 리눅스. 예, 이런 것들이 이제는 꺼리낌 없이 나옵니다. 예,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몇 해 전만 해도 오픈소스인지 리눅스인지를 암이라고 불렀죠. 예, 전에 머리가 좀 없으신 그분이 그렇게 했죠. 지금 농구단 근처에서 아주 재밌게 지내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막장 드라마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에 사실 좀 두려워요. 본사에서 누가 올 때마다 뭔가 새로운 걸 사랑한대요. 그리고 좀 있으면 그게 다 일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한 1억 5천만 광년 만에 처음으로 이클립스를 열어서 써보니까 옛날보다 확실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써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 쓰는 거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내부적으로는. 밖에서 볼 때는 얘네들이 뭔가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잡아온 애절한 세션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전혀 뭐 경계심을 갖지 말아 달라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윈도우만 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윈도우하고 같은 레벨로 안드로이드, iOS, 우분투, 센토OS 이게 다 같은 레벨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매출이 된다면 어떤 거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기술들이 내부적으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 도구에서 이런 랭귀지들이 다 수평적으로 다 지원이 돼요. 예전에는 C샵만 생각을 했잖아요. 조금 더 생각하면 이제 뭐 C++ 정도였는데,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저런 랭귀지들은 다 동일하게 다 지원이 돼요. 저걸 다 동일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걸 API 레벨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계층을 REST 풀로 만들고요. REST 풀 위에 각각의 언어별로 다 API를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언어하고 상관없이 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기술들을 다 접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파이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파이썬으로 바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안에 머신러닝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파이썬으로 바로 호출해서 돌려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다 가능하고요. 자바도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런 것들을 다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PHP Tools for Visual Studio, Python Tools for Visual Studio, Node.js Tools for Visual Studio, R Tools for Visual Studio. 이 시리즈들이 전부 다 소스체로 GitHub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그거 보고 난 참고해서 뭐 옛날에 그런 언어 있었잖아요. 기억에도 가물가물하지만 한글로 코딩해주는 언어가 있었죠. 씨앗. 씨앗4 비주얼 스튜디오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런 괜한 짓을.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지원을 해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건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바뀌었어요. 이걸 정말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도 외부에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뭐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심정으로 하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오픈소스에 참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오픈소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적극적으로 이제 가져다가 활용을 해서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Node.js 프로젝트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벤더가 잘못 들어가면 특정 회사의 방향으로 이걸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보다는 거기에 어떤 소스로 기여하기보다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잘 만든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픈소스 자산으로 푸는 것도 하나의 참가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신 버전의 .NET 코어 버전은
윈도우뿐만 아니라 맥, 리눅스를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스도 다 오픈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툴을 만드는 툴이라고 하는 컴파일러 중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디버깅하고 잡아내는 로슬린이라는 툴도 다 오픈소스로 풀었어요. 심지어 저 프로젝트는 Git으로 개발했다가 개발자 행사 때 Git 화면을 열고 이런 툴이 있어. 굉장히 멋지지? 퍼블릭 딱 눌러서 오늘부터 오픈소스야 라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퍼포먼스를 했던 양반이 C샵을 만들었던 앤더스 헬스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3년 주기로 사고를 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타입스크립트도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오픈소스로 풀고 있죠. 그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툴도 오픈소스로 풀었어요. 자바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그 에릭 감마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네, 그 사람이 만든 툴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IBM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빌드 컨퍼런스에 갔더니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고 했더니 employee 2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답을 불렀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와서 사실 안에 들여다보면 저것도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소스들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발전시켰고 이제 저 툴 자체도 오픈 소스고요. 다음에 지원하고 있는 랭귀지도 50개 이상. 그래서 C#, ASP.NET 이런 것뿐만 아니라 파이썬, 노드.js 이런 것들 다 지원하고 있고요. 다음에 디버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지원되고 있고 심지어는 스위프트나 고 이런 것도 다 지원됩니다. 그래서 레벨로 보면은 저건 비주얼 스튜디오는 아니고 서블라임 텍스트 정도인데 공짜 버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것도 나중에 써보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좀 사양이 떨어지는 곳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GitHub에 가셔서 마이크로소프트 찾아보면 그 밑에 오픈소스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면 생각보다 소스가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참고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쓰고 있다. 자, 그래서 이건 처음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러브 자바. 이건 오늘 제가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로얄티나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은 없겠지만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나와 있는 모든 플랫폼들이 다 자바로 접근할 수 있게끔 다 열려 있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접근해서 사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하려는 얘기는 이제 그냥 기존에 사용하던 이클립스 그냥 쓰시고 기존에 사용했던 GitHub 그냥 쓰시고 기존에 사용하던 빌드 툴들 있잖아요. 허드슨이나 아니면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예. 뭐라고요? 예, 제킨슨. 감사합니다. 바로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 문제를 낸 거였어요. 기억이 안 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사용을 하고 실행하는 플랫폼을 애저로 제공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애저라는 이 클라우드 플랫폼은 전 세계에 30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여기서는 아직 한국에는 데이터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는 일본의 동부 서부 있고요. 다음에 싱가포르나 홍콩에도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본 동부 지역에 앱을 배포하면 가장 빠르게 레이턴시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데이터 센터가 생기겠죠. 네. 며칠 뒤가 지나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구말리 같으나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지금 현재 포춘 500대 기업의 80% 이상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고 있다. 믿어지지 않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아마존이면 믿겠죠.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인데 여기 한 가지 숨겨진 자료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플랫폼, 클라우드 사업부 안에는 그냥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오피스 365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해가 되죠. 네. 네. 오늘 너무 많은 걸 까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숫자인 것 같고. 자, 클라우드의 종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서버 한 대 놓고 쓰는 거,
온프라미스, 다음에 가상화까지 올라가 있고 OS 위에 쓰는 거 인프라 서비스 이아스 모델이고, 다음에 방화벽까지 제공되고 있고, 프로그램하고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서버만 제공해 주는 거죠.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만 제공해 주는 파스. 그리고 그냥 다 제공하고 그냥 월 단위로 계정만 써서 쓰는 게 사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초기의 클라우드 시장은 이아스 모델로 거의 다 갔어요. 근데 점차 파스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아스 모델로 갔을 때는 결국은 인프라를 관리하는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아스로 갔다가 이아스로 가면 개발자가 그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서버를 몇 대를 만들지? 스토리지는 어떻게 써야 되지? 이게 풀라면 어떻게 확장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하면은 로드 밸런싱을 묶을까? 묶었을 때는 상태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상태를 중간에 관리하기 위한 상태 서버는 어디에 놔두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플랫폼으로 가게 되면 그냥 웹서버인 거예요. 그리고 웹서버가 만약에 용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웹서버의 사이즈를 그냥 키우면 돼요. 그래서 쓰다 보면 이쪽이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사스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용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바 쪽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하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에서도 가상 머신이 지원이 됩니다. 그 제일 처음에는 자 요런 거 아이고 예, 달라졌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발표도 네, 드디어 4년 만에 받았어요. 네. 지금 보면 이아스에서 애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리눅스나 윈도우 둘 다 지원되고 있고요. 다음에 오라클이나 다음에 오픈 JDK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냥 가상 머신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예쁘게 세팅해서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세팅하는데 반나절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서버 한 대를 더 늘리려고 하면 또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쉽게 쓰는 방법은 하나 잘 세팅한 다음에 그 상태를 스냅샷으로 이렇게 따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만큼 그걸 찍어서 대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프리컨피그드 VM들이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제공되고 있는 것들, 세팅되어 있는 것들, 오라클이나 웹스피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세팅되어 있는 가상 머신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가상 머신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장점은 세팅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두 번째로 저런 제품들은 라이센스가 다 포함되어 있죠. 라이센스료가 저거 이용 요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된다는 건 장점이에요. 대신 만약에 회사가 잘 됐을 때 가용성을 좀 부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파스로 넘어가게 되면 파스 모델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바가 세팅되어 있는 웹서버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량이 부족하면 슬라이드를 이렇게 옆으로 밀면 됩니다. 용량을 키워달라.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이클립스에서 바로 여기 붙을 수 있는 툴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클립스에서 바로 배포를 해요. 웹서버로. 다음에 젤킨스나 아니면 허드슨 플러그인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GitHub나 다른 데다가 내가 배포를 하고 저런 빌드 툴에서 그걸 받아서 빌드해서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단만 애저인 거지 앞단은 여러분들 사용하던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 가면 그 똑같이 웹서버를 제공을 해주는데 웹서버조차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거의 없습니다. 쓰다 보면.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은 제가 그림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애저에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보여요. 이게
애저의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올 그린 상태예요. 이게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하게 올 그린 상태이고, 여기다가 만약에 새로운 가상 머신을 추가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서 자, 일단은 확대를 해서 네, 매개 확대 기능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뉴라고 되어 있는데 웹 앤 모바일에서 선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전체에서 바로 자바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미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것들이 있죠. 그렇죠. 톰캣도 있고, 다음에 제이보스도 있고,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은 네, 조금 가격대가 나가는 IBM 웹스피어까지 여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바로 가상 머신을 만들고, 가상 머신을 만들 때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 그 다음에 이름을 주면 그 이름으로 URL이 부여되고 바로 접속해서 쓸 수 있는 네, 가상 머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가상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리눅스냐 윈도우즈냐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 같으면 터미널을 하나 열어주고요. 그리고 윈도우 같으면 접속할 수 있는 그 원격 접속 연결 통로를 하나 열어줍니다. 그래서 붙어서 바로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근데 사용하다 보면 이 방식보다는 가상 머신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 파스 방식이 훨씬 더 쓰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레코드처럼 쓸 수가 있고요. 자, 방금처럼 이렇게 가상 머신을 눌러서 선택할 때는 미리 생성되어 있는 이미지를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또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이 서버들이 세팅되어 있는 상태로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우분투 머신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가지고 있는 라이선스들을 바로 올려서 사용을 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존하고 똑같아요. 보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아스 모델을 나중에 도입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파스만 했어요. 근데 파스 모델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파스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아스 모델 같은 경우는 있는 걸 그대로 올리면 되죠. 근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있는 걸 그대로 올린다고 해서 이게 클라우드의 장점이 그대로 누려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철사를 클라우드에 올린다고 해서 고무줄이 되진 않아 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에는 클라우드에 맞춰서 다 고쳐야 되지만 진입 장벽 자체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제일 처음에는 이제 파스를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파스를 얘기를 했는데 괜찮은데요?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프트웨어를 새로 만드셔야 돼요. 가란 말이야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파스만 가지고 안 돼서 이아스 모델을 다시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아스건 파스건 사스건 다 제공이 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아스로 열심히 해보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장은 파스로 넘어오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여지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애저 상에서 웹앱이라고 하는 게 제공이 됩니다. 애저 웹앱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데이터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이 환경만 제공이 돼요. 이 아래 단은 전부 다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누르면 바로 웹서버가 하나 생겨요. 그리고 거기 배포하면 바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심플한 모델이죠. 옛날 사람들 같으면 이걸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옛날 사람들은 3티어 이상은 돼야 소프트웨어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엔 3티어 대신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법카죠. 법카. 법카로 긁어서 늘리면 해결이 됩니다. 예전의 미션은 우리 회사의 서버가 5대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5대 안에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로드 밸런싱도 걸고 다음에 또 티어도 나누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 개발자들 보면 막 만들어요. 옛날 개발자들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만들었다면 요즘엔 합판 붙이고 스레드 올려서 집을 만들어서 버카로 해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델에 오히려 적합한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랭귀지들을 보면 자바뿐만 아니라 파이썬이나 닷넷이나 노드.js나 PHP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가고요. 자, 제가 바로 이걸 만들어 볼게요. 자, 조금 불안하긴 한데 불안하게 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라이브로 한다는 건 항상.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웹, 모바일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 웹 앱이라고 있죠. 이걸 누르면 서버가 생기는 게 아니라 웹 서버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웹 앱 선택을 했고, 자, 제일 처음에 이게 중요한 게 웹 앱이라고 해서 뭔가 핸드폰에서 돌아가는 앱이 아니에요. 그냥 웹 애플리케이션의 약자입니다. 이게 항상 저는 네이밍에 굉장히 불만이 있어요. 일반적인 용어로 하면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나 서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웹 앱이라고 하니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고객하고 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웹 서비스를 어디에 올리면 돼요? 웹 앱입니다. 그러니까 그 웹 앱을 돌리기 위한 게 뭐예요? 웹 앱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웹 앱의 이름을 제가 스프링 캠프라고 이름을 지어 볼게요. 옆에 녹색 마크가 뜬 거 보니까 아직 이 이름을 아무도 안 썼어요. 다행히. 이 이름은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리소스 그룹을 일단 테스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플랜을 잡는데, 플랜을 새로 만들어 볼게요. 자, 플랜 이름은 스프링 캠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을 재팬 리스트로 잡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싱 티어가 나오는데 이게 가격대죠. 그래서 가격대가 S1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데 잘 찾아보시면 여기 뷰 올 눌러보면 숨겨진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F1의 프리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계정 하나당 프리 10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S1 스탠다드로 해서 셀렉트, 자,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는 이걸 대시보드에 붙이고 크리에이트 누르면 뭐 1분 안 되는 시간 안에 바로 웹서버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본, 그러니까 지금 여기죠. 일본 동부. 여기에 제 웹서버가 하나가 생기는 게 되죠. 자, 이렇게 생기고 나면 여기에다가 뭔가를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배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 거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FTP로 배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GitHub하고 연결해서 배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트버켓, 아니면 심지어 원드라이브로도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방법은 별로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써보니까 GitHub가 제일 편한 것 같은데, 이제 자바, 그러니까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빌드를 안 해도 되니까 GitHub에서 바로 날리면 되는데, 자바 같은 경우는 빌드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빌드 서버를 하나 넣어서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 와중에 벌써 완성이 됐네요. 다른 걸 설명하려고 했더니. 자, 지금 보시면 벌써 이렇게 URL이 하나 생겼죠. 그렇죠? 이 URL을 눌러보면 바로 접속이 됩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기본 페이지가 있는 웹페이지로 이렇게 접근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부터 계속 테스트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웹서버가 하나 생겼으니까 기본적인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세팅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내가 어떤 것들을 돌릴 건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바 버전이 있죠. 자바 버전에서 자, 그래도 최신 버전으로 바꾸고, 다음에 새로운 걸로 하고, 다음에 웹서버의 버전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웹서버의 버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톰캣 아니면 여기 보면 제티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돌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톰캣을 선택을 하고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플랫폼이 64비트로 할 거냐, 32비트로 할 거냐. 기본값은 32비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서 그 외에도 많은 세팅들이 있어요. 보면 뭐 리모트 디버깅을 켤 거냐, 끌 거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또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index.jsp. 자, 이게 뭡니까? 제일 처음에 들어간 인덱스 페이지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index.jsp를 잡아서 일단은 했습니다. 자, index.php 이런 것들은 일단 지워버리고요. 다음에 index.aspx, ASP 단넷이네요. 이런 것들도 사정없이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은 일단 기본적인 세팅이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바로 세이브를 누르면 이제부터는 업데이트가 되죠. 여기서는 이제 자바를 돌릴 수 있는 웹 서버가 하나가 벌써 생긴 겁니다. 벌써 업데이트가 끝났고 자바 세팅도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뭔가를 배포를 해보고 싶은 충동이 막 느껴지죠. 이게 정말로 돌아가냐? 돌아가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이클립스로 아주 간단한 걸, 누가 봐도 간단한 hello JSP를 100번 찍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JSP 프로젝트가 있고 이클립스에 뭘 까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자, 이클립스에 보면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요.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자, 참고로 여기 학생이나 스타트업은 애저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하시면 테스트를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은 드림스팍, 그리고 스타트업은 비즈스팍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Azure Toolkit for Eclipse 2.8.1 있죠. 요걸 깔아주게 되면 이제 이클립스에서 바로 Azure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걸 이미 설치를 해왔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생겨요. 여기 구름에다가 뭔가, 누가 봐도 이건 구름에다가 뭔가 업로드 할 것 같은 아이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클릭해 보면 애저에다가 바로 퍼블리싱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자, 애저 웹 앱에다가 바로 배포를 해보면 로그인 하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계정으로 바로 로그인 해볼게요. 네, 굉장히 익사이팅하죠? 저만 그런가요? 자, 이렇게 하면 방금 제가 만든 웹사이트가 있죠? 웹앱이 여기 목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예, 나왔네요. 여기 보면은 스프링 캠프 나왔죠? 통캣 8.0 웹앱이다 이렇게 나오고 OK를 누르면 바로 배포가 됩니다.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지금 퍼블리시드 나왔죠? 그래서 배포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까 그쪽 사이트로 다시 가볼게요. 자, 여기에 테스트 웹의 index.jsp. 자, 벌써 반복돼서 나오죠. 이렇게 하면 배포가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만들어서 바로바로 날리고 확인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막 IBM에 있던 직원들이 MS에 들어오기도 하고, MS에 있는 직원들이 아마존 가기도 하고, 예, 그래서 두루두루 다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언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기술도 서로 닮아가서 결국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클립스를 최근 들어서 오랜만에 열어보면서, 야, 이건 뭐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다. 서로 열심히 뺏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애저 웹앱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까 세팅을 다 할 수가 있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또 제가 설명해 드릴 게 그 애저 툴킷 포 이클립스를 깔게 되면 아까 굉장히 쉽게 연결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그러면은 GitHub하고 만약 연결하고 싶다. 일단은 빌드 서버를 중간에 끼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GitHub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github.com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레포지토리를 하나 새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스프링 캠프. 자,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스프링 캠프라는 GitHub를 하나 만들었죠. 지금 내용은 없는데 이거하고 내가 만약 연결을 시키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연결을 시키면 되냐면 다시 애저로 돌아가서 애저 웹앱에 보면 여기 세팅이라고 있죠. 그렇죠? 세팅을 눌러보면 옆에 이렇게 세팅이 나오고 여기 보면 이렇게 디플로이먼트 소스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디플로이 소스를 눌러보면 이제 어디에서 디플로이를 할 건가를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나와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다 나오죠. 예, 정말 이걸 보면서 아, 정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할 거 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 팀 서비스는 그렇다 치고 원드라이브, 다음에 git 레포지토리, GitHub, 비트버켓, 드랍박스, 뭐 기타 등등을 다 지원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GitHub를 선택을 하고 나면 이제 GitHub에서 바로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카운트를 저는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경우는 안 되네요. 네, 이럴 때 절대 당황하지 않고 아마 이 사이트에 로그인되어 있는 게 남아서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아까도 아시겠지만 헤드 쪽에 있는 것만 신경 쓰고 나머지 페이를 자, 사인 아웃하고 다시 사인 인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 헤드 부분이 이제 처리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머지 되려고 하는 그 상대방 쪽에 그 같은 타입의 헤드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갈아치우게 해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갈아치우기 위한 상황이 그때 이쪽에 걸리고 갈아치우기 위한 갈아칠 수 있는데 뭐 그거 아니고 그냥 스킵하는 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바뀌었네요. 인증 정보가 바뀌었습니다. 제 계정은 밀덕이에요. 자, 밀덕으로 됐고, 다음에 여기서 프로젝트를 방금 만든 스프링 캠프가 여기 보이죠? 그렇죠? 이걸 선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브런치를 바로 선택을 하는데 브런치는 마스터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테스트는 뭘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으로 놓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OK를 누르면 바로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면서 이때부터는 GitHub에 올리면 자동으로 그때 애저 웹앱에 자동으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허드슨이나 젤킨스 같은 걸 집어넣어서 빌드 환경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던 환경 그대로 갈 수가 있다. 지금 이제 GitHub가 떴고 지금 펜딩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좀 있으면 아마 싱크가 될 거예요. 그럼 방금 제가 올린 JSP 파일이 날아가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플로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보시면 저기 FTP를 사용을 해서 배포를 할 수도 있는데 FTP를 이용해서 배포하는 건 10년 전에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죠. 그래서 그 방법은 사용은 할 수 있으나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방식대로 디플로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케일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니, 저 웹앱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 믿기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 사이즈를 어떻게 하면 좀 가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느냐면, 자, 다시 여기, 저는 S1 티어를 사용을 했는데, 물론 돈을 많이 주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렇죠. 대신 비용도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런 메뉴가 있어요. 자, 스케일 업이 있고 스케일 아웃이 있죠. 그렇죠. 이 두 가지의 차이점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 개수를 늘리는 게 스케일 아웃이죠. 그래서 스케일 아웃을 먼저 선택을 해보면, 자, 지금 현재 트래픽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고, 그래서 트래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보면 인스턴스가 딱 하나 떠 있는 웹서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탠다드니까 요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CPU의 퍼센트로 할 거냐, 아니면은 매뉴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웹서버가 정말로 어떤 그 정해져 있는 레이턴시나 CPU의 레이트를 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개수가 늘어나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 퍼센트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럼 비용은 어떻게 나오냐면 사용한 인스턴스의 개수 곱하기 사용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밤에는 자동으로 확 줄었다가 낮에는 확 늘었다가 이걸 유동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만 잘 세팅해도 전체 그 트래픽 비용의 그 클라우드 비용의 40%, 60% 이렇게 줄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거의 목숨만 살려놓는, 그렇죠. 다른 데 나오잖아요. 목숨은 살려드릴게, 이런 얘기가 있죠. 그것처럼 인스턴스의 개수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기본 2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개는 항상 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빠르다고 하지만 사용자가 폭주를 하면 인스턴스의 개수가 적으면 일단은 새로 생성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개수를 2개를 잡고 최대한의 개수를 10개를 잡으면 이건 최대 10개까지 늘어나는 그런 웹서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타겟 레인지를 잡을 수도 있는데, 자, 요런 세부적인 옵션은 네, 지금은 손을 댈 수가 없고, 스케일업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프라이싱 티어에서 비싼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서버 자체를 비싼 걸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드디어 시간의 압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아직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참 많은데, 네. 오토 스케일은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느낌이 확 오죠. 그래서 지금 그 스카이프 서버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동작이 돼요. 그래서 밤에는 사람들 통화 안 하잖아요. 연애 초창기에나 밤에 통화하지. 가족끼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서버가 확 줄어듭니다. 자, 웹잡이라고 해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작업, 그러니까 또 트랜잭션이 긴 작업들은 애저 웹앱에서 돌리고 뒤에서는 백그라운드에서 웹잡이 돌고 있다가 중간에 큐를 놔두고 이 큐를 통해서 작업이 끝나면 끌고 와서 보여주는 그런 아키텍처도 만들 수가 있고요. 다 자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디플로이먼트 슬롯은 뭐냐면, 자, 여기에다가 실가동하고 있는 서버에다가 다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지만 그랬다가 잘못되면 모두 함께 죽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웹서버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서버를 이제 스테이징 서버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충분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팅이 다 끝났으면 스테이징을 다시 프로덕션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있죠. 사고는 그때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스테이징이 안정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이 둘을 스와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금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할 때 생각하는 무리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몇 단계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디플로이먼트 슬롯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개발계, 배포계, 뭐 가동계 이런 식으로 한국말들은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나눠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래픽 매니지먼트도 할 수 있는데 한 군데에서 들어와서 각 지역별로 웹사이트를 따로 만들어서 트래픽을 분산하는 작업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있다.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빨리 넘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바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라도 돈이 되는 거라면 다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시다면 네, 계속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네, 힘 닿는 데까지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